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훈 기자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9호선 지하철역에서 더현대 가는 길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저희를 보고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지금도 사진 찍으셔서 포즈 한 번만 취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놀러 오셔서 네. 놀러 오셔서 저희 구경도 하시고, 뭐 잘 타이밍 맞으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나갈 때나 들어갈 때. 그러면 네. 이제 또 인사도 하시고 이제 또 악수도 하시고 네. 여러분들 저희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 그리고 내일 또 팝업 스토어도 여니까 내일 팝업 스토어도 많은 그쵸.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떡이 준비되어 있죠. 자, 무료로 먹을 수 있는 무료 시식 기회. 자, 선착순으로 드리니까 아, 빨리 선착순이에요? 오셔요. 네.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몇 개인지는 말씀 못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첫 번째 뉴스 들어가기 전에 네. 지금 이제 어제 밤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제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지금 화재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지금 7명이 사망을 했고 12명이 지금 중상을 입은 것도 문제겠지만 지금 여기에 따른 지금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화재가 발생한 거는 에어컨 쪽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뭐 먼지에 쌓여있던 게 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지금 그게 유력할 것이라고 하는 지금 조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제는 여기 지금 스프링클러가 없었대요. 객실마다 스프링클러가 없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화재가 점점 좀 커지게 된 거죠. 조기 진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피해 규모도 많이 커지고 참 불상사도 일어나게 됐던 거거든요. 통상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이제 그 가게가 생긴다거나 하면은 이제 실제 그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내지는 그 건물을 준공하기 전에 소방당국에서 나와서 다 검사하고 스프링클러 없으면 이거 왜 없습니까 해서 그 승인 안 내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여기는 그 전이었나 보네요. 네, 이번에 문제가 됐던 호텔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준공이 났고요. 우리가 지금 그 방금 이주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 스프링클러에 관련된 법안은 이제 2017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 이후에는 6층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좀 문제가 발생했던 건데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고동진 의원, 이거 예전에 뭐 삼성 사장분이었던 고동진 의원이 오늘 이제 새로운 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2027년 12월 30일까지 모든 건물에 특히나 숙박시설에 이런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을 다 의무화하기로 하는 지금 법안을 냈는데 이런 거는 사실 뭐 여야 좀 가릴 거 없이 조금 빨리빨리 좀 이렇게 통과가 돼서 법안이 좀 빨리 시행이 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재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 사실 기억을 해보면 화재 사건이 올해 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잠깐 이제 있게 돼 있긴 했지만 이제 아리셀이라고 하는 그 1차 전지. 1차 전지 회사에서도 불이 났었고 또 뭐 많이들 아시죠? 이제 벤츠 전기차 인천 화재 사고도 있었는데 여기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어쨌든 화재 예방 시설이라든지 화재 이제 소방 시설이 조금 많이 없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벤츠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사고라는 것 자체의 문제보다도 이제 원래 스프링클러가 켜지게 되면 그 한 대만 불타고 끝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스프링클러가 꺼져 있었다 보니까 이제 화재가 좀 크게 확산이 됐고요. 뭐 포르투갈도 그랬는데 아리셀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좀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까라는 거에 좀 사실 많이들 좀 궁금해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박순관 아리셀 대표 그리고 이제 아들인 박중원 총괄 부사장 그리고 인력 공급 업체였던 한신다이아 대표 그리고 이제 아리셀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을 혐의를 적용을 해서 사전 구속 연장이 신청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뭐 화재라든지 어떤 이제 안전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안전 담당자에 대한 이제 그런 법적 책임이 점점 이제 좀 커지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그 광주의 아파트 아이파크 짓다가 한번 무너졌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해서 조금 뭐 책임도 커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대표이사나 사장이 다 책임을 지다가 이제는 안전관리 담당자가 그 모든 걸 책임지는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 사람들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겠지만 안전 관리를 조금 더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저희가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 뉴스가 저희가 헤드라인으로 준비한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는 저희 한지원 기자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또 은행에서 횡령 사고가 또 터졌어요. 네. 네. 지금 벌써 그 NH농협은행에서 이제 100억 원이 넘는 금융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네. 올해만 벌써 4번째입니다. 아. 근데 이제 사고에 연루된 직원이 이제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농협은행은 최근 서울 시내 한 영업점에서 횡령으로 의심되는 부당 여신 거래 행위를 발견을 하고 네. 이제 20일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전 직원 A 씨라고 칭하면 이제 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거액의 대출을 좀 일으킨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사고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동안 117억 원을 좀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건이 드러나자마자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네. 그 사실 이제 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건 이제 4번째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표를 보면은 2월에는 그 허위 매매 계약서를 활용한 109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이 드러났었고요. 네. 네. 그다음 5월에는 공문서를 위조한 업무상 배임과 분양자 배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 은행에만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건 아니고 사실 다른 은행에서도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네. 다음 표를 보면은 은행권 횡령 사건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 6년간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 규모가 1,50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제 2022년 횡령액이 739억 원으로 가장 많은데 와우. 이때 그 22년에 우리은행 본점 맞아. 차장에 네. 7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혼자 다 했네요. 네, 혹시 이 사건 기억나시나요? 네. 주식 투자. 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표를 보면은 그 본점 기업계선부 차장급 직원이 사문서 위조를 해서 고객 명의로 대출금을 조달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달한 대출금으로 네, 주식 투자랑 뭐 골프장 회원권, 네. 그다음에 뭐 유흥 등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700억 원대에 달했고, 이후 이제 2년 만인 올해 6월에도 우리은행 경남 지역 지점에서 이제 대리급 직원이 100억 원대 금액을 횡령을 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이제 재임 시절 손 회장 친인척에게 300억 원대 두당 그렇죠. 대출을 사고가 이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네.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KB 국민은행에서도 네. 지난 3월 담보 가치를 부풀린 104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고가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은행이 우리가 돈을 맡기는 곳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금융 사고가 이제 기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면은 고객들 입장에서 당연히 좀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내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방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제 사진이 먼저 이제 띄워졌는데 이게 국내 은행 내부 통제 혁신 방안입니다. 네. 현재 우리은행에서는 이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 이제 내부 제보를 할 수 있게 업무 절차를 좀 개선을 했고요. 네. 또 영업점에 대한 불시 검사도 이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은행에서는 내부 통제팀을 신설을 했고 네. 부점장이랑 이제 팀장급을 2인 1조로 해서 좀 영업 현장을 이제 내부 통배해서 예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부 고발 의무를 준수한 직원에게는 최대 포상금 10억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한은행에서는 4월 1일부터 이제 순환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장기 근무 시에 담당 기업 2년 순환 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네. 있고 또 이제 기업 금융 담당 직원에게는 이제 명령 휴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은행들은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 통제를 좀 강화하고 있긴 한데 네. 일각에서는 이런 제도보다는 좀 조직 문화를 개선을 해서 무엇보다 이제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좀 이런 인식이 중요하지 않냐라는 네.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제 지난 6월에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 예방에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준법과 윤리 의식이 조직 내의 모든 임직원들의 내부 통제 활동에 좀 깊이 스며들도록 조직 문화를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문화를 강화하는 거는 강화하는 네. 거고 네. 사실
사실 그 어떤 제재 조치라든지 통제 조치 없이 문화를 강화할 수는 네. 없으니까 그 명령휴가 도입하고 그 순환근무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워낙 이렇게 그 지금까지 사고 터졌던 데 보면은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기업 금융을 뭐 10년 동안 했다거나 네. 그럼 거기서 뭐 이렇게 뭔가 자금이 불온전하게 빠져나간 것을 어느 누구도 감시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였다 보니까 네네. 그거 2년 동안 순환 근무하도록 하고 명령 휴가 내서 네. 한 너 2년 정도 저기 딴 데 가서 쉬고 와. 딴 사람 한번 보게. 이런 거 한번 하고 네.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제도와 사실 문화가 같이 가야죠. 제도와 문화가. 좀 처벌이 좀 더 저는 많이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처벌지상주의. 처벌이. 네, 저는 좀 강화돼야 된다고 엄벌주의. 생각해요.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사범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네. 낮거든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걸리게 되면 100년형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찾아봤을 때는 네. 뭐 미국에서 뭐 그런 금융사고가 나면은 몇백억 이렇게 그 회사 기관에게 이제 책임을 묻는데 네. 이번에 그 700억 원대 2022년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는 8억 원대 이제 좀 그 벌금이 나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수위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말들도 있어요. 범죄자들 사이에서 경제사범이 되면은 돈을 빼돌려 놓고 거기에 이제 일부만 살짝 보여주는 방식으로 내고 네. 잠깐 살다 나오면은 남은 금액 한 90% 정도는 그대로 평생 쓰면서 살면 된다. 이런 의식이 조금 팽배해 있다 보니까 좀 모럴 해저드를 넘어서 완전히 거의 뭐 쓰레기에 가까운 그런 마인드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모르겠으면 저는 뭐 문화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네. 조금은 약간 엄벌이 있어야지만 사람도 좀 무서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금융권 취직이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금융권 취업을 할 때 굉장히 큰 허들들이 많고 또 이제 필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요즘은 안 그럴 건데 불과 한 15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편부편모의 그 이제 자녀들은 은행권 취업이 어려웠어요. 진짜 맞아요. 어려워요. 네, 맞아요. 특히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좀 그런 것까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었어요, 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죠? 이 조건들이 있었어요. 네, 네. 가정 환경도 있고 네. 이제 쉽게 말하면은 좀 뭐 못 사는 사람들은 잘 취업을 안 시켜주는 시켜줬어요. 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은행의 그런 문화 같았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해봤자 이렇게 횡령이 사고가 터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산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못 산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돈을 계속 만지다 보면은 유혹에 휩싸일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거기에 맞는 이제 정신 상태와 문화를 가지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헛생각을 하지 않게 네. 내가 까딱하다가 완전 골러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강한 처벌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키고 회생 절차를 신청했던 티몬이 정상화 작업에 좀 착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면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건 별게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번 사태를 경험함으로써 굉장히 놀라웠었던 게 티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티몬 안에 재무 담당 부서가 없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었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죠. 와, 그 돈을 만지는 기업에서 돈을 관리하는 곳이 없다니라는 되게 그러니까요. 놀라운 거였었는데 그 큐텐 테크놀로지로 옮겨갔었던 이 재무 구조를 새롭게 신설한다는 것이 네. 첫 번째 조직 개편의 어떤 방침인 가운데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동안 그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될 돈을 너무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구조적 한계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하겠다라는 두 가지 가장 큰 정상화 방안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그 에스크로와 관련해서 에스크로는 사실 통신 판매 업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통신 판매를 하시는 사실 통신 판매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플랫폼 내에서 장사를 하시는 셀러분들이죠. 네. 그래서 셀러분들에 한해서는 에스크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긴 했었는데 여기에도 조금은 한계가 있었던 게 뭐였었냐면 에스크로의 대상이 현금 거래에 한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럴 때는 현금 거래를 안 하죠. 그쵸. 요즘 근데 다 페이나 카드로 페이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하다 보니까 네. 거의 유명무실했던 어떤 법안이었었는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티몬은 아예 제3금융기관의 정상금을 예치하는 에스크로 기반의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상품 발송 후에 3일 안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해 줄 수 있다는 발표를 했는데 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저도 이제 그 이커머스들을 취재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이커머스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G마켓이 플랫폼이 네. 아예 돈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그 원래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문이 들어오면 네. 그 주문을 받아서 주문 받았습니다에 대해서 그 저기 셀러에게 얘기를 해주고 셀러가 그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저희가 처리할게요 하고 발송하면 발송되었습니다라는 걸 피지사에게 G마켓이 얘기해주면 피지사가 발송됐군요. 그럼 돈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실 이커머스는 원래 이커머스 생태계 내에서 돈을 안 건드리는 게 되게 과거의 어떤 그 구조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통신 판매업에서 통신 판매 중개업으로 바뀌고 여기서 뭐 우리 그들의 이제 포인트 결제해야 되죠. 뭐 적립금 쌓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커머스 업체들이 전자결제 대행업을 좀 등록하게 되면서 네. 2차 피지사라고 해서 모든 이커머스사가 지금 2차 피지사가 된 거였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돈을 건드릴 수가 있게 됐던 건데 만약에 에스크로를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도입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판매자의 대금을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굳이 꼬아보고 싶진 않은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저도 사실은 팀원도 그렇지만 지금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ARS 지금 진행을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과연 ARS가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 거냐, 자생을 할 수 있냐, 그건데 자생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채팅창만 보더라도 팀원은 퇴출해야 된다 그러죠. 뭐 인터넷 같은데 댓글, 기사나 댓글 이런 걸 다 찾아보면은 누가 이제 팀원에서 쇼핑을 하겠냐,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셀러가 팀원에 입점을 하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을 저지른 그 사람들이 네. 다시 정상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그렇죠. 와 어떻게 이런 일 저지르고도 그냥 정상적으로 장사할 수 있구나가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서 이걸 오늘 왜 이렇게 발음? 네, 불이 올라오죠. 불이 올라오는데 근데 반면에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채권자들의 돈을 못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채권자라고 하는 건 다 그 셀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 셀러분들에게 돈을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돈을 못 주는데 장사를 못 하게 하면 돈을 아예 못 주는 거고 그나마 장사를 하게 하면은 장사를 다 해서 돈을 마련해서 돈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라는 굉장히 애매한 양가 감정이 드는 거죠. 저는 저 계속 오늘 처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네. 같은데 이거는 어쨌든 셀러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선제적으로는 뭐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든 뭐 돈을 받아서 줄 수 있게 하든 그래도 셀러들을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에 이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경영진이 먼저 일선으로 나서게 하고 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이들에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같긴 하지만 그래서 네. 이번에 그 회생 법원에다가 제출한 것도 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그러면은 다 갚은 다음에 네. 3년 안에 회사는 매각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 걸려 있긴 하거든요. 네네. 약속이 걸려 있긴 한데 처벌은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참 씁쓸하죠. 네. 나쁜 일을 저질렀으니 그 정상적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정작 피해는 우리 셀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분들이 입은 그런 정신적 피해 보상은 과연 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돈을 갚게 하겠다고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게 하니까 그럼 처벌은 누가 받는데? 라는 마음이 또 드는 거고. 맞습니다. 이래저래 좀 씁쓸한 내용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데 그 중에 제일 뜨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억 로또 청약. 네, 반포 레미아 원펜터스였습니다. 이게 지금 당시 이제 벌써 이제 이것도 청약 당첨자 발표가 나온 지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요. 이제 이번에 전수조사한다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제가 뭐 어젠가 그저께 전달드렸던 것 같은데 그 최고 가점 맞았던 그 84점 맞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정말 84점을 맞을 만큼 부모님도 모시고 있고 20억 원을 들고 있으면서 무주택자로 6인 그렇죠. 네. 6인 가족의 무주택자로 15년 동안 사연 맞냐? 맞냐 이걸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며칠 전부터 이 이야기가 돌긴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찔렸네.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얼만큼 많이 포기를 했느냐 네. 지금 많이 아실 텐데 총 50세대가 이번에 청약 당첨을 포기를 했고 부적격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표를 좀 띄워주시면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삼성물산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제 레미안 원펜타스가 이제 지난 21일 계약을 마감한 결과 부적격 및 당첨 포기 등으로 남은 잔여 물량이 전체 일반 분양 물량 292가구 중에 총 17%에 달하는 50가구로 나왔다고 합니다. 특별 공급에서 약 29가구가 나왔고요. 일반 공급에서 21가구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전 평양에서 다 나왔어요. 전 평양에서 다 나왔고 가장 흔히들 많이들 관심을 가졌던 거는 우리가 국민평수라고 네네, 하죠. 국평. 이제 예전에 뭐 33평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84A, B, C, D가 있습니다. 네, 84A에서 20명, B에서 10명, C에서 5명, D에서 8명에서 총 38명이 이번에 국민평수라고 하는 84 타입에서 다 지금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됐었냐? 왜냐하면 이건 지금 사실은 되자마자 10월 달까지 최소한 20억을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20억을 들고 있어야지만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20억이 있으면 20억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분양가가 20억이라고 해서 지금 다들 이거 내가 어떻게 들어가지 하지만 20억이 있는 분들은 주변 시세가 지금 현재 40억이 네.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20억만 가지고 있어도 20억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로또 청약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20억을 벌 수 있는 평형이 84입니다. 84 타입이 그랬다고 하거든요. 저 84 A, B, C, D. 쉽게 생각하시면 저 38분은 20억을 포기를 한 거예요. 왜 포기했을까? 왜 포기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제 일단은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급증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요즘 묻지마 청약이 많잖아요. 네. 묻지마 그렇죠. 청약이 맞아요. 많다 보니까 내가 설마 되겠어 하면서 넣었다가 네. 덜컥 되어버린 거죠. 돈은 안 되는데. 나 20억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지금 맞아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억은 그러면은 2억이 아니라 4억을 이번에 네. 지금 계약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4억이라도 최소한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네. 4억이 없는 분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돈이 없어요. 네. 하면서 지금 청약을 다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지개님 말씀이 딱 맞아요. 취소해도 한번 해보자. 네. 한번 해보자. 되는지 한번. 그렇죠. 예. 과연 나는 될까? 뭐 되면 네. 그때 생각하자. 이런 그렇죠. 마음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쨌든 그 저 50세대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다음 분들이 결국엔 다시 집을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그 예비 당첨자들이 뒤에 또 줄을 쫙 서 있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5배수에 맞춰서 지금 총 문자가 발송이 됐다고 하고요. 쉽게 네. 말하면은 250분에게 지금 그러겠네요. 문자 발송이 됐고 이분들이 이제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하는 거고 내 앞에 사람이 안 하면 나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네. 상황이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궁금하실 거는 그래 뭐 어떻게 20억을 만들어 놓으면 네. 20억을 벌 수가 있어. 이거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처럼 그쵸. 그런 상황인데 왜 저렇게 지금 포기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부적격보다도 청약 이제 어떤 거였죠? 죄송합니다. 부정 청약에 대해서 지금 그 많이 걱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겁을 먹고 자기가 알아서 쉽게 말하면 자수를 한 거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데 부적격과 부정 청약 두 개가 비슷한 단어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부적격은 말 그대로 지금 내가 실수를 해서 아니면 혹은 계산을 잘못해서 네. 청약 당첨이 됐는데 내가 적격 사유가 없어서 저는 청약을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자수를 하게 되면은 네. 이 사람은 청약 통장에 1년 동안만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계약까지 다 마치고 나서 네. 부정 청약이 만약에 들통났다. 네. 그러면은 청약 통장을 10년 동안 못 쓰게 됩니다. 어. 청약 통장이 없어지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청약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도 10년 동안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10년 동안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상황이랑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겁을 먹고 많이들 자수를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부정청약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위장전입입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지금 위장전입이 걸리게 되면 이거 형사처벌을 받아요. 설마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을 직접 보러 오겠어? 라고 하는데 직접 네. 보러 오던데요? 그쵸. 이게 뭐 지금 제가 잠깐 부동산 네. 이야기를 하자면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웨이풀 자이 아파트가 네. 여기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부정청약자들이랑 부적격자들인데도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았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민원이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혹은 아니면 뭐 형사 고소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랑 정부에서 이걸 가만히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세무조사입니다. 아, 여기에 지금 이 20억 원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 써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써낸 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오게 되죠. 근데 요즘 세무조사가 예전처럼 대충 하지 않습니다. 네. 세무조사를 하는데도 지금 AI가 다 들어가 있대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현금을 안 쓰고 뭐 카드만 쓰는 방식으로 해서 뭐 증여를 많이 좀 미리 해두거나 아니면 반대 방식으로 해서 이제 아빠가 아들 카드를 계속 써서 이제 여기 부양가족을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걸 많이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요즘 뭐 CCTV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스마트폰 이게 또 다 됩니다. 네. 구글 동선 그것까지 다 검색을 해서 그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집에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 사람이 실제로 여기 가서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까지 다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무조사에 대한 또 그런 두려움 때문에도 이번에 50명이나 포기를 했을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한번 잘못하면 이제 탈탈 털려버리는 거니까. 아, 그 끝이죠. 그러면 진짜 진짜 회복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는 한 번도 당해본 적은 없어요. 우리 같이 네. 일반 직장인분들은 당해볼 일이 없는데 그렇죠.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진짜 세무조사를 당하시는 일들이 가끔 있을 네. 수 있잖아요. 진짜 멘탈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진짜. 여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일을 진짜 당하는 거거든요. 네. 파란 박스 가지고 와서. 파란 박스 갖고 와서. 네, 정말 무섭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 네. 20억 원을 벌 수도 있지만 괜히 그러지 말자라는 네. 이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여러분 코트라 아시죠? 코트라에서 참 여러 가지 그 해외 정보를 많이 되게 열심히 조사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좀 흥미로운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왔는데 코트라 해외 경제 정보 드림에서 그 K-뷰티 푸드 다음 타자로 K-에슬레저 열풍이 올까? 심해지 오사카 무역관이 작성한 내용인데요. 그 헤드라인 네. 한번 올려주시죠. 일본에서 요즘에 필라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레깅스가 일본 열풍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오.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기보다는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네. 그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요즘에 스포츠웨어에 대한 그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네. 특히 일본에서 필라테스와 관련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그 성인 운동 실시율이 52%, 성인 가운데 뭐 둘 중 하나는 다 운동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분들에게 딱 조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일주일 주 1회 이상 운동을 하는 사람이 2명 중 1명이었었고, 그럼 그분들 가운데 여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여성들에게 어떤 운동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응답자의 48%가 필라테스에 흥미가 있습니다. 오. 성인 가운데 둘 중 하나는 운동을 하고. 주 1회 운동하고 네. 여성 가운데 둘 중 하나는 필라테스에 관심이 있고 그럼 이 필라테스를 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대부분 이 레깅스와 비슷한 그런 옷들이죠. 그런데 한국의 에슬레저 기업들의 일본 시장 진출이 좀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이 운동복 네. 운동복의 수입 현황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 일본으로 이 운동복 수출을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거 표 한 좀 번만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자, 1위는 일단 중국이긴 한데 이거 표 보시면 네. 알 겁니다. 우리나라가 9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9위. 물론 5개년 증감률을 보면 61%로 와. 우리나라의 증가율이 높긴 한데 네. 분명히 이럴 거예요.
9위 갖고 9위밖에 안 되는데 왜? 네. 근데 그 위에 있는 국가들을 보시면 대부분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입니다. 아, 사실 우리가 그 레깅스 하면은 네.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레깅스는 룰루레몬. 그쵸.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는 제시믹스, 안다르, 또 단스킨 이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중국 게 아니란 말이죠. 베트남 것도 아니고 캄보디아 것도 아니고 인도네시아 것도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럼 왜 얘네가 일본에 그렇게 많은 수출을 할까? 여기는 생산 기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룰루레몬의 제품을 뭐 캄보디아에서 생산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고 생산 기지에서 수출한 거기 때문에 이게 순위가 높게 보이는 거지. 그럼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룰루레몬과 단스킨 그 다음에는 한국의 제시믹스, 한국의 안다르 요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실질적인 1등이 한국이겠네요. 태국보다 높고요. 보면은. 실질적인 1등은 아무래도 룰루레몬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분명할 아,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오는 기업은 아마 한국이 차지하지 않을까. 보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다 생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체 브랜드가 없잖아요. 자체 브랜드가 없죠. 네. 네. 저희도 보시면 뭐 나이키 신발 사서 딱 까보면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그쵸. 메이드 인 베트남 타이완도 있고,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잭시믹스도 2019년에 일본 법인을 설립을 했고 네. 지금 그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는 형태로 11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다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본에 본격 진출한 건 아닌데 몇 차례에 걸쳐서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제품을 선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틀 전에 한겨레에서 또 이런 보도를 냈어요. 안다르가 지난 7일부터 그리고 21일까지 일본 나고야 다카시마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는데 진짜 사람들이 물밀듯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정말 쏟아져갖고 네. 지난해 1월 안다르가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할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 매출 130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아직은 본격 진출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만 네네. 요즘에 K컬처를 통해서 일본 내에서도 K푸드가 유행하고 있고 K뷰티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어서 K레깅스까지 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수입하는 그 국가들 가운데 한국이 9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위에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생산 기지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 유명 브랜드 다음 그 브랜드는 아마 한국인 것 같다. 요 정도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저 사실 일본 사람들이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일본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명품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네. 루이비통만 잘 팔렸습니다. 뭐 나머지 뭐 구찌, 프라다 뭐 이런 거 잘 안 팔렸어요. 그분들은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거 하나. 네. 그 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장을 예를 들면 룰루레몬이 그 나라에서 레깅스 쪽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뭐 안다르나 잭시믹스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약간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잘 팔리면 네. 물론 그 브랜드로 해서 뭐 제시믹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장사 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런 기업도 뭐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이런 걸 생산할 때 결국은 이제 그 이제 레깅스에 들어가는 나일론 소재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효성 소재도 TNC. 효성 TNC가 또 많이 물론 요즘 주가는 별로 안 좋긴 좋다고 합니다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 산업에 미치게 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다음 뉴스 전기차 요즘 안 팔립니다. 네. 너무 안 팔려요. 너무 안 팔리니까 업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인해야 됩니다. 할인을 해야 되는데. 됩니다. 근데 소비자는. 네. 사실 제가 전기차가 불이 나는 거에 대해서 뭐 불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전기차도 불나고 내연기관차도 불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사실은 비교하는 거는 조금은 어려워요. 네. 그런데 전기차만 불이 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근데 전기차만 불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시설이 잘 구비가 돼 있으면 어떤 차든지 불이 났을 때 빨리 진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많이들 포비아처럼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 사니까 네. 업체들이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전기차 성장 둔화 때문에 안 팔려서 할인을 많이 해왔어요. 네. 실제로도 많이 했습니다.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도 작게 모르게 5에서 7% 정도 할인을 계속 해주고 있었고 재고 차량은 10% 할인도 하고 있었고요. 네. 이번에 문제가 됐던 벤츠 같은 경우에는 7월 달까지 전기차에 대해서 24.9% 할인을 했습니다.
24.9%요? 네. 거의 4분의 1 토막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1억이 넘는 차들도 몇 천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화재 사건이 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정도 할인해도 안 사는 거예요. 네. 실제로 지금 테슬라를 제외하면 국내에서도 거의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는 상황입니다. 저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모델과 동급 내연기관 모델과 이제 가격차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막 팔리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주력으로 많이 팔아야 되는 중형급 이상 차들은 지금 거의 뭐 판매가 씨를 마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가 안 팔리면 네. 완성차가 힘들잖아요. 네. 완성차에 힘들면은 전기차에 셀을 공급하는 업체들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SK온, LG엔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그러면 밑에 붙어 있는 소재 업체도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와 이제 또 SK온이 네. 직원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싸게 판매를 하면서 복지 차원에서 그럼 좀 팔리지 않을까 하면서 7월 달부터 시행해온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네. 좀 띄워주십시오. 현대차 제네시스 이제 EV 특별 혜택인데 SK온 임직원들에게 지금 이게 좀 특별적으로 제공이 됐던 겁니다. 아이오닉 5가 신차 가격이 5,420만 원인데 네. 현대차에서 1,08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오. 그리고 할인을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SK온에서 650만 원을 또 할인을 해줍니다. 근데 이건 소비자가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직원들한테 지금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이 SK온 같은 경우는 자사의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를 한해서만 지금 이렇게 할인을 해주고 있는 네. 거고요. LG 엔솔도 지금 자체적으로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50대 기업 전체에게 지금 현대기아에서 공문을 뿌렸습니다. 네. 우리 전기차 사시면은 몇 프로 할인을 해주겠습니다고 하는데 그 할인율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5%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기차는 동급 모델보다 비싸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이런 할인을 받게 되면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아이오닉 5 있잖아요. 네. 이거 동급 모델로 SUV로 따져보면은 한 투싼 정도 되거든요. 네. 투싼 하이브리드가 4천만 원 초중반이에요. 근데 2,840만 원.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회사마다 다르겠죠. 이 정도로 싸게 살 수는 없겠지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지금 할인율이 다 배포가 되어 있고 또 그거 외에 9월 달이 되면 네. 지금 현대 기아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다 지금 네. 엄청난 할인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9월이 무슨 시즌인데요? 시즌이 없어요. 시즌이 없는데 할인 네. 준비한다고요? 보통 이런 할인은 12월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연식 넘어가기 네. 전에. 그런데 지금 미리 아마 올 4분기 내내 할인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기차 조금 두렵지 않고 나는 그래도 믿고 타볼 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럴 때 또 기회를 잡아서 사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보여주신 거는 이제 그 SK온 한정입니다. 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혜택이니까 우리한테 네. 상관이 없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9월부터는 엄청난 할인이 이어지니 네, 못지않은 할인이 나올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퇴근 준비해야겠어요. 모두 TGI 프라이데이. 네, 부럽네요. 자, 저희 뉴스룸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